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속 1단계 전문 채널 피드에너지입니다. 저는 연속 1단계를 직접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속 1단계에 대한 생생한 체험, 후기, 테스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왜 러닝이 유행하는지, 왜 저도 요즘 러닝을 많이 하는데 왜 예전보다 더 재밌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속 1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닝에 다시 재미를 들여서 즐겁게 달리게 된 지는 한 4달 정도, 4~5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러닝을 되게 또 많이 했던 거는, 즐겁게 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을 훌쩍 넘어가 버려서,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넘어가 버려서 21살부터 23살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러닝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스스로도 상당한 재미를 많이 느꼈었고요. 러닝을 하면서 매일마다 하루라도 빠지면 몸이 근질근질하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마다 4km 정도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였었고, 그때는 이제 매일마다 4km 구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빨리 하고 싶어서 단체 구보를 하지 않는 날에도 구보를 하면서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운동을 했지만, 사실 제가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러닝을 할 때 데이터라고 본 거는 일단은 4km라는 그 거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었고, 유일하게 그 거리를 몇 분 안에 들어오느냐, 그게 유일한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17분에 들어오고, 어쩔 때는 4km를 18분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기록이 조금씩 단축되면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라는 거는 제가 아쉽게도 그때 따로 뭐 기록 일지 같은 걸 만들진 않아서 따로 어디 기록되어 있진 않고, 그냥 이제 기억 속에서 내가 기록이 좋아진다, 그리고 달릴 때 그 상쾌함, 그런 거는 당연히 있었죠. 그렇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닝이 많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하면서 예전에 단순히 거리와 시간만 보면서 달릴 때랑 또 다른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닝이 재밌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훨씬 자세하게 나온다는 건데요. 스마트워치만 차고 뛰면, 처음 가보는 곳, 오늘은 이렇게 울산에서 태화강에서 뛰고 있는데, 내가 몇 킬로미터를 뛰는지를 손목 시계에 있는, 스마트워치에 있는 GPS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내가 가던 데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운동화를 신고 뛰기만 하면 내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박 데이터를 보면서 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힘든 줄 알았고요. 힘들게 뛰어야 또 기록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하게 무작정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은 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력에 도움은 안 되는데 몸만 좀 축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속에서도 재미를 찾으려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박을 실시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로 보고 있죠. 스마트워치로 보면서 뛰다 보니까 뭐 전투 러닝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아무리 무리해도 180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박을 보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하니까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저도 전투 러닝으로 해서 심박을 뭐 예를 들어서 130m로 유지하면서 뛰어보면 똑같은 러닝 실력일 때도 그 전에
조금 무리할 때는 4km만 뛰어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 가볍게 뛸 때는 10km만 뛰어도 10km를 뛰어도 괜찮은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심박을 관리하면서 러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러닝이 재미있는 거는 그거 외에도 데이터가 이 스마트워치를 하나 차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기록을 하지 않아도 러닝을 하면 러닝 일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내일마다 몇 킬로를 뛰는지, 내가 뛴 게 뛴 기록에서 심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지 평균으로 다 보여주고요. 그 달에 몇 킬로를 뛰었는지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남다 보니까 심심할 때 이렇게 보면 마치 게임을 하듯이 내가 실력이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좀 정체돼 있구나, 나랑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VOMAX가 좋은 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위주로 보면서 성장에 대한 내가 러닝 실력이 아니면 건강이 호흡량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실제 느끼면서 뛰다 보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은 러닝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아졌다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정보로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서 가슴 터져라 뛰는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러너들이 막 유튜브에 막 올려줘요. 좋은 정보들이 워낙 많고,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도 인터넷, 챗 GPT 다양한 쪽으로 이제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20살 때만 해도 교보문고에 가서 몇 개 되지 않는 러닝 관련 책을 찾아서 봐야지만 알 수 있었던 그런 고급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나 자신을 데이터 위주로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재미의 요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연속 혈당기 얘기를 할 텐데요. 혈당 관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혈당 관리도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워낙 혈당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음식에 따라서 운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혈당 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속 혈당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20여 년 전에 제가 무조건 달리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가슴 터져라 뛰기만 했던 것처럼 노력은 엄청 하는데 혈당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노력과 결과가 서로 상반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속 혈당기를 보시면 혈당 관리가 마치 어떻게 말하면 또 게임을 하듯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식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저런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어떻게 생기고,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를 먹었더니 혈당이 안 오르네, 똑같은 것도 삶아 먹었더니 괜찮고, 구워 먹었더니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체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혈당 관리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적당히 좋은 거는 이제 해야겠지만 최악은 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운동이라거나 어떤 행위를 연속 혈당기로 걸러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닝을 할 때 재미를 느꼈던 게, 이게 축적되다 보면 다양한 데이터가 쌓여서 저에게 통계로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처럼 연속 혈당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기를 예를 들어서 쓰면, 제가 많이 써본 바로젠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썼다면 그 데이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통계를 볼 수도 있어요. 6개월치, 3개월치, 한 달치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만큼만 봐서 전과 후 어떻게 혈당이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고 해서, 마치 예전에는 러닝이 그냥 달리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주 게임을 하듯이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서 즐겁게 할 수 있죠. 마치 그것처럼 연속 혈당기도 혈당 모니터링도 옛날에는 깜깜이었죠. 뭐 가끔 손끝 체열로 통해서 하지만 손끝 체열은 또 피를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하기 힘들었고, 그 외에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당화혈색소 같은 3개월에 한번 평균을 내서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러닝을 3개월에 한번 평균을 내서 러닝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러닝이 재밌겠습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혈당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변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는 연속 혈당기를 차보시면 혈당 관리가 상당히 재미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당뇨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러닝을 즐겁게 하면서 예전에도 물론 20여 년 전에도 즐거웠지만 요즘에 더 재밌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과 연속 혈당기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혈당 모니터링 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나 혈당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일단은 본인의 혈당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 가시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연속 혈당기 관련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